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할 내용은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7장 대홍수의 증거라는 챕터를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 중에는 지층과 화석이 있습니다. 지층과 화석은 대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성경과 과학적 증거들은 대홍수 심판,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는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지층과 화석이 과거에 진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증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속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등 창세기 11장 이전까지 나온 그런 내용들은 다 신화 취급하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집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외에도 문명사회의 발전 같은 그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간의 역사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홍수와 그 증거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홍수가 얼마나 컸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물의 양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 지구를 덮을 만큼 아주 많았습니다. 산 높이보다 훨씬 더 높아서 온 지구를 다 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물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물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바다의 퇴적층을 이제 쓸어서 산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륙이 이동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었을까? 비가 내렸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라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에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지하에서는 이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하에서 물이 분출하면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화산 폭발과 해일이 일어남으로써 또 굉장히 큰 이렇게 흐름이 아마 흘러갔을 거라고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홍수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는 바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대홍수라는 그 이유 외에는 절대로 생성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런 그랜드 캐년이고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이제 그랜드 캐년을 그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진화론적 연대에서 볼 때 그 고생대 일부분밖에 그랜드 캐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지층과 지층 사이에 세월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그랜드 캐년이 모양을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서로 함께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이굽이 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층 사이에 세월의 흔적이 없고 또 함께 부드럽게 휘어져 있다는 것의 뜻은 동시에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지각 변동이 당시에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할까요? 진화론자들은 현재는 과거의 열쇠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현상을 관찰해서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관찰을 해봤을 때 30cm가 퇴적되는 데는 약 5,0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0cm 쌓이는데 5,000년인데 그랜드 캐니언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랜드 캐니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땅의 지층들은 또 어마어마하니까 두께가 몇 킬로미터가 되니까 정말 수억 년이 걸렸을 거다. 수억 년 이상이 걸렸을 거다. 이게 다 쌓이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층 구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지층 구조가 교과서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아주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지층 구조는 오직 교과서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지층 구조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이렇게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쭉 순서적으로 쌓여있는 그런 지층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가상적으로 진화론자들이 그려낸 그런 지층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홍수의 증거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층들이 형성이 되려면 물의 움직임으로 쉽게 지층들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흙 넣고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지층들이 이렇게 딱 쌓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층들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지층과 지층 사이에 세월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이에 그 지층 사이사이에 생물이 활동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비나 바람 등에 손상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한 번에 쌓여야지 사이에 세월의 흔적이 없지. 만약에 이게 진화론자들 말대로 30cm 걸리는데 5,000년이 걸리면 얼마나 많이 깎이고 손상이 되고 그런 흔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대를 보자면 먼저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구조에 이제 위에서 보자면 고생대는 총 밑에서부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카보니페루스기, 페름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중에 캄브리아기 바로 위에 오르도비스기 그리고 실루리아기 이 두 개가 없고 실제로는 캄브리아기, 데본기, 미시시피기, 펜실바니아기, 페름기 이렇게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미시시피기와 캄브리아기가 서로 교차돼서 섞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시시피기 위에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위에 다시 미시시피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시시피기의 붉은 석회암층은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3억 4,500만 년 전 건데 캄브리아기의 흰 무아부 석회암층은 5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억 4,500만 년이랑 5억 년짜리가 서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3억 4,500만 년이랑 5억 년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5억 년, 3억 년 얘기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섞였다라는 것이 더 말이 되겠죠. 대격변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생대로 올라가 보자면 진화론자들은 이 공룡이 삼첩기, 주라기, 백악기를 지나서 백악기 말에 공룡이 멸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이 우리가 잘 알듯이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생대를 통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방사성 탄소 측정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자면 이 쥐라기의 나무 화석이 24,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측정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 쥐라기의 나무 화석은 7천만 년보다는 더 많이 더 오래됐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24,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를 측정해봐도 수천만 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사람이랑 공룡 발자국은 같이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둘이 같은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공룡이 멸망하고 사람이 나왔는데 근데 사람이랑 공룡 발자국이 같이 있는 화석이 너무나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 이 정도만 봐도 진화론자들이 좀 과학적이지 못하고 훨씬 대격변이나 이런 것들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퇴적암 지층구조를 다시 보자면 이 엄청난 넓이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전지구적으로 퇴적암층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구 지표의 무려 75%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퇴적암입니다. 그런데 이 퇴적암 아까도 말했듯이 물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랜드 캐년은 이제 사암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암층이 38m에서 무려 98m 두께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암을 움직이려면 이 정도 흙을 움직여서 쌓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필요합니다. 물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석들이 갑자기 대량 생산된 화석도 이 대홍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조금씩 서서히 몇천 년, 몇 억 년을 걸려서 쌓아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만약에 시체가 죽어서 화석이 되는데 만약에 천천히 쌓였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시체를 땅에 묻으면 어떻겠죠? 썩어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화석이 되려면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되고 그렇게 썩지 않도록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덮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게 죽어서 땅에 묻어서 서서히 이게 쌓이면은 그 사이에 다 썩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그래서 홍수가 날 때마다 화석이 생겨야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규모의 진흙과 높은 압력, 이로 엄청난 진흙으로 인한 높은 압력과 온도, 이것이 화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당해야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지 않고 화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매장, 떼죽음 당한 그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물고기 떼가 단체로 죽은 것도 있고, 또 미국의 로키 산맥에는 파충류가 단체로 죽은 그런 화석도 있고, 또 몽골에서는 싸운 공룡 화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룡들이 싸우다가 갑자기 뭔가에 의해서 딱 살아있는 채로 딱 묻혀서 화석이 된 것이죠. 화석에서 진화론이 스스로 모순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진화의 빅뱅이라고 합니다. 시생대에 전혀 없었던 화석이 바로의 지층 고생대 캄브리아계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화석들이 나타나서 진화론자들도 인정하기를 이 진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라고 이렇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의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어떤 전 단계나 중간 단계 화석이 없이 바로 갑자기 완벽한 생명체가 바로 다음 시대에서 딱 나타나는 그것을 진화론자들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진화의 빅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홍수 이론이 진화의 빅뱅 이론보다 화석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분은 진화론과 대홍수 중 어느 것이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